안녕하세요. 이제 디파이 서울 크립토 농부 두 번째 미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POS 블록체인 검증인 스테이크비시의 마케팅 리드를 맡고 있는 송다솜이라고 합니다. 옆에 지금 윤성님 너무 일찍 나오셨는데 윤성님 같은 경우는 디파이 갓파더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해 주실 DSRV의 이제 최윤성님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가파도라는 별명을 얻은 이후 이제 그에 걸맞는 치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아주 핫했던 첫 번째 크립토 농부 미더에서는 디파이 101 그리고 일드 파밍 101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많이 배워갈게요. 좋습니다.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미덥 영상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도대체 언제 올라오냐? 어디서 볼 수 있냐?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디파이 서울 사람들이 전 여기 있고 뭐 다니엘 황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데 이 아이디 자체를 다니엘 황이 레지스터를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다니엘 황이 뭐 이렇게 다 2FA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갚아도 너무 좋아요. 업로드를 하는데 좀 약간 핑퐁 막 가고 오고 가는 게 있었어가지고 되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저녁 미더 끝나고 혹은 늦으면 내일까지 업로드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파이 그 미더에 대한 영상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이 두 번째 디파이 영상은 에어미트에서 보내줬을 때 편집을 해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서울 지금 구독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리는 이 링크 들어가서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알람이 가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포스터에서도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바로 디파이 갓파더 윤성님께서 일드 파밍이라고 해서 다 같은 디파이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일드 파밍이 작동하는 방식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데이비드가 아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울렁증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디파이 빠삭하고 스테이킹에 빠삭한 글로벌 POS 블록체인 검증인 스테이크비시의 운영과 전략을 담당하시는 JK님께서 무려 JK님께서 그 영어와 한국 영어와 한글을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Q&A. 그 Q&A도 역시나 JK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JK님이 아는 거 JK님 대답하고 윤성님도 대답하고 데이비드도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발표도 영어랑 한국어 동시에 하시는 분.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가상 테이블에 앉아서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이 끝난 다음에 한 10분가량 가상 테이블에 앉아서 네트워킹하고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 한 10분가량 네트워킹하고 세 번째 세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 다 네트워킹 자리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세션 윤상님 갓바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뽀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DSIV 랩스의 헤드 오브 리서치 최윤성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모든 일드 파밍이 이제 디파이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면 다솜님 잠시 들어와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 거고요. 네, 모두 일드 파밍의 디파이는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사기와 디파이의 그 오묘한 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드 파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 모든 걸 설명하기 전에 AMM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AM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M이 뭐냐 하면 Automated Market Maker라고 해서 이제 토큰 A를 토큰 B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비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A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토큰에 대한 비율을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AMM을 구현한 대표적인 구현체가 유니스왑, 밸런서, 커브, 뱅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를 여기에 풀에 넣으면 저희 소셜 토큰인 위드 토큰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고 위드 토큰을 다시 풀에 넣으면 이더로 교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부 토큰의 수량에 따라 이제 비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교환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토큰량이 뭐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효과가 있고요.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토큰을 교환할 때 필요한 토큰의 수량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위드 토큰, 위드 커피 토큰이 뭐 줄어들고 이더가 많아지면 여기서 이제 1 위드 커피 토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더는 점점 많아지게 요구하는 이더량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풀을 누가 제공을 하냐? 네. 일반적인 토큰 홀더 누구나 이 AMM에 예치를 할 수 있고요. 이 AMM에 예치를 한 유동성 제공자는 이제 교환 수수료 0.3%에서 0.03% 잠시만요. 자꾸 올려가지고 왜 울리는 것이야? 네. 네. 수수료 모드를 유동성 제공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풀에다가 각각의 토큰을 넣는 이유가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이더가 저희의 이더가 $400일 때 400달러 이제 1이더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400다이도 유동성 풀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풀을 이용해서 교환을 하고 나갈 때마다 수수료가 바로 이 유동성 풀에 바로 쌓이게 됩니다. 어디에 뭐 따로 적립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유동성 풀에 바로 적립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예시로 이제 저희 소셜 토큰인 윗 토큰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QR을 스캔하시는 것으로 구매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풀을 구성할 때는 1.42더 그리고 143개의 윗커피 토큰을 유니스와 풀에 넣어두었고요. 이렇게 풀에 토큰을 넣었다는 증명으로 14. 한 14개쯤의 유니 V2 토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드 토큰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LP 토큰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 LP 토큰을 이제 제가 다시 소각하는 걸로 이제 이 풀에 있는 자산들을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LP 토큰이 이 풀에 대한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풀이 처음 구성되었을 때 1 with 커피 토큰 같은 경우에는 1 토큰 같은 경우에는 0.0098 네, 98이었나 94였나? 네, 이만큼의 이더가 필요했고요. 지금 위드커피 토큰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서 제가 143개였는데 지금 100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네, 이게 지금 104개 정도가 남아있게 되어서 지금 이제 1토큰을 구매하려면, 자꾸 꺼지네요. 네, 다시 1토큰을 구매하려면 0.01866 이더리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풀에는 지금 현재 1.93 이더가 들어가 있고 윌커피 토큰은 104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시면 저랑 커피챗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LP 토큰을 소각하는 것으로 제가 출금할 수 있는 토큰의 수량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가치가 없는 위드커피 토큰의 가격을 같은 풀에 있는 이더리움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수료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이제 풀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제 언제나 이익을 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풀에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손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현재 시장의 가격이 1이더가 100달러일 때, 그리고 1다이가 1달러죠. 네, 1달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존재를 할 거예요. 1000개의 다이와 그리고 10개의 이더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다이와 이더를 유동성 풀에 넣은 사람, 어떻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총합 2000달러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2000달러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의 수요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더의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소 같은 곳에서 아마 여기 이더가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풀에는 이제 1000다이랑 그리고 이더는 1100달러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량은 거의 지금 변하지 않고 그냥 외부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풀에 있는 가치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를 넣고 이더를 빼서 거래소에다가 팔면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토큰 수량에 따라서 이제 교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더를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에 있는 토큰이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가 둘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주려면은 이제 48.81 다이를 넣고 0.465 ETH를 아비트라지 봇이 차익 거래 봇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풀의 가치는 각각 요게 1048 그리고 얘도 1048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거를 총 더해 봤을 때 풀에 있는 총 가치가 2097달러쯤이 되고 이제 유동성 풀에 넣지 않은 사람은 2100달러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빠진 대충 2.3달러 정도가 이제 차익 거래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바깥에서 가격이 변했고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교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마켓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가지는 손실을 입는 것을 이제 impermanent loss, 비영구적인 손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LP들은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입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0.3%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고, 수수료 자체가 높아진다면 비영구적 손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3%니까 한 1%면은 그렇게 막 차이는 나지 않고, 좀 이렇게 되고, 10% 정도가 되면 아예 이 커브 자체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요쯤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AMM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USDT, USDC, DAI, TUSD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사이의 유동성 풀은 이 IL이 인퍼먼트 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이제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누적된 수수료도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 모든 것을 똑같은 1달러로 본다면 이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AMM이 손실만 생긴다면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또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날이죠. 이날. 검은 목요일. 네, 이날은 좀 낙차가 좀 심했는데 이때 이제 이날에만 이제 이더리움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제 떨어진 만큼의 손해를 그대로 다 입었겠죠. 근데 이럴 때 이더를 이제 유니스왑 풀에 이더 다이 풀에 넣었다면 이만큼의 가격 하락을 전부 다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저 때도 분명 가스비가 미쳤다 할 만큼이긴 했지만 이제 전부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누적되는 게 꽤 많이 줄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더의 가격 하락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이가 이 이더의 가격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 이만큼의 낙차를 100% 정도라고 봤을 때 유동성을 넣은 사용자들은 하락의 50% 정도까지만 이제 하락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AMM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드 파밍이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을 지니는 것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이번에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제를 딱 두 가지만 소개하고 그 외에 확인해야 결점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일드 파밍들이 지금 유망한 프로젝트의 토큰, 예를 들면 컴프, MKR, 와이프죠. 뭐 이런 것들을 스테이킹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LP 토큰을 스테이킹 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드 파밍으로 얻은 토큰들이랑 이더리움, 그래서 뭐 이런 공짜로 나눠주는 토큰들 있죠. 이런 공짜로 나눠주는 토큰들이랑 이더리움이랑 유니스왑 풀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우리 토큰을 더 많이 주겠다가 요즘에 좀 트렌드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가치가 없는 토큰은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예를 들면 이번에 셰프를 봤을 때 그가 좀 개발자라고 하기에는 스시를 좀 많이 들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뒤에 가서 얘기 드릴 거지만 네, 스시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시 수업 개발자는 자신이 컨택트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스시를 많이 캘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스시와 이더에 대한 LP 토큰을
보셨듯이 이제 전부 다 소각을 하면서 이만큼의 스시랑 이만큼의 이더를 자기한테 돌리고 이만큼의 스시를 다시 유니스왑에 있는 리퀴디티 풀에 교환을 해서 이만큼의 이더를 가지고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무료 토큰을 이제 더 준다고 LP에다가 뭐 AMM 같은 데다가 이제 LP 리퀴디티를 계속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넣고 있는 그 리퀴디티가 도둑 맞는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얌 V1의 이제 재무 컨트랙트고요. 얌 같은 경우에는 얌이랑 이제 저 1달러에 거의 1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YCRV에 대해서 유동성 풀을 구성을 하면 얌을 더 줄게 라고 유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얌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행을 하면서 저 컨트랙트에 있는 YCRV를 교환을 해서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재무 컨트랙트에 계속 적립을 했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제공한 Y 커브가 이제 유니스왑 리퀴디티에서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얌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제 얌이 1달러에 맞출 거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재무 컨트랙트이고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좀 훔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윗을 보시면 전부 다 뭐 어떤 뭐 스시 파이낸스, 뭐 칙 파이낸스, 쿠키 파이낸스, 뭐 햄버거 수압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비난 약간 좀 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네, 좀 놀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도 이제 이렇게 사서 너희가 이제 스캠을 해도 사람들은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낸스들을 런칭하는 사람들이 어떤 컨트랙트를 배포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타임라인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다 파이낸스 도메인만 눈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걸 제공할까 궁금해 하시면서 그냥 돈을 막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걱정이 많이 되는 마음에 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칙 파이낸스라고 부르는 일드 파밍의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은근슬쩍 이제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짝 고쳐서 알파벳 I 대신에 숫자 1을 썼고요. 저 퍼블릭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또 이제 개발자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그 이더리움은 이제 사실 이제 개발자가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건데요. 동그라미 별표 수백 개에서 마음에 저장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공짜 토큰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 디파이는 아니다. 네. 이자 농사가 진짜 유망하거나 이미 잘 굴러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의심부터 해볼 것을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DSIBLF의 최윤성이었고요. 네, 여기 QR을 찍어보시면, 네, 저와 커피 세잔 하실 수 있는 토큰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님, 갑바더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